자, 전반전 원래 공식 했고 후반전 할게요. 할만해? 자, 6번째요. 좀 많죠? 할게. 많습니다. 그 원의 초점을 신하는 그래프.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그래프라 해서 직선 때 설명을 잠깐 했는데 그때 원 얘기를 살짝 하다 말았어요. 이론은 같은데 잘 기억이 날런지 시작해보자. 아씨 수업하는 기계인 것 같아. 그냥 마저 좀 놓을까? 시끄럽다고요? 갑니다. 그래, 가자. f의 x, y는 0이라는 음함수꼴로 되어 있는 원이 있고, g의 x, y는 0 이라고 되어 있는 음함수꼴의 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교점이 지금 두 개가 있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따질 건데, 생각해 볼까? 교점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생김새가 어떨까부터 봐야 되잖아. 원을 일반형 형태로 쓰면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형태로 막 갈 거고 너는 0 이렇게 썼을 거야. 모두 똑같겠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형태로 갈 거야. 너는 0 되겠지. 사실 보면은 뭐 2x제곱 2y제곱으로 가도 괜찮고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3x제곱 3y제곱으로 가도 괜찮아. 3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원인 것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근데 어쨌든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그 무수히 많은 그래프들은 이렇게 하기로 했지. 네모는 0이라는 식이 있고 세모는 0이라는 식이 있으면 딱 가지고 오자 그랬지. 가지고 와서 마음에 드는 것 한 곳에 K를 붙이자 그랬다고. 네모 더하기 세모 는0 그랬고 오른쪽에 K를 붙이는 경우를 보자. 근데 네모하고 세모가 전부 다 생김새가 이래. x제곱 더하기 y제곱 어쩌고 너도 x제곱 더하기 y제곱 어쩌고 이렇게 생겼어. 그 식의 형태는 이놈이 결정해요 그랬거든. 이거의 그래프는 원이냐 직선이냐 포물선이냐 지랄이냐 뭐냐 지랄이야 직선 직선일 수도 있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직선이었겠지. X제곱 털고 Y제곱 터니까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뭐 직선 가능하네. 또 원일 수도 있어. 뭐 플러스 1 정도였다고 쳐봐. 뭐 2X제곱 2Y제곱으로 출발할 거니까 원일 수도 있어. 다른 건 안 돼. 됐죠? 이런 상태야.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직선 아니면 원이겠구나. 직선은 얘가 되겠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흰색 원에서의 현을 품고 있고 노란색 원에서의 현을 품고 있어. 즉 공통현을 품고 있잖아. 공통현을 품고 있는 직선이라고 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도 불러. 공통현의 방정식 이라고도 부르고 또 뭐 하다못해 이런 것도 있잖아.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을 하는 원 이런 것들도 탄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원의 경우는 저런 게 있을 거고 직선의 경우는 저런 게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야. 식형태가 결정하는 거니까 마침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으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원인 경우에는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라면 싸가지 공청 원이 되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썼으면 무엇을 표현 못해? K가 붙어있는 쪽에 그래프는 표현 못해 그랬지. 약간 세모는 0은 표현이 안 돼. 이렇게 쓸 수 있다. 만약에 K를 여기다 붙였으면은 왼쪽에다 K를 붙였으면은 네모는 0이라는 그래프는 표현하지 못했겠지. K를 여기다 붙였으니까 세모는 0이 표현이 안 돼? 그 말은 노란색 원은 표현이 안 돼. 이런 얘기인 거야. K를 왼쪽에 붙였으면
네모는 0이 표현이 안 되는 거니까 흰색 원은 표현을 못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두 개는 꼭 구분했으면 좋겠고. 근데 뭐 이럴 수 있어. 네모의 형태가 어차피 원이니까 3x 제곱, 3y 제곱 이렇게 출발하는 원이었다 치고 이게 네모고 더하기 세모는 4x 제곱 더하기 4y 제곱으로 출발하는 그런 원이었대. x와 y에 대한 2차식인데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원이라고 했으니까 또 마음에 드는 곳에 k를 붙이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붙였다 치자. 너는 여기 썼대.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 그럼 k가 얼마야? 교절하네. 니네 웬일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래프 이론에서 직선 또는 원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자. 이게 첫 출발이 되고 두 번째는 이건 어떻게 보냐면 이런 식으로 아까 했던 거가 약간 멀티로 섞여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f의 x, y는 0 원이 있고 g의 x, y는 0 조그만 원이 이렇게 있대. 문제 이렇게 내겠지. 빨간색 길이를 구하네. 즉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네. 아까 그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에서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현이 보이면 중심이 조금 편한 원 둘 중에 중심이 편한 원이 있을 거잖아. 여기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인데 중심이 여기는 0,0 이게 편하겠지. 중심이 편한 원을 하나 잡고 여기서 이 공통연에다가 수선해발을 꽂아. 그럼 너랑 길이가 같을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R이 되는 거니까 반지름 나와 있겠지. 원의 원식이 있으니까 이게 된다. 구해야 될 게 이제 하나만 구하면 돼. 노란색의 길이만 구하면 해결이 되거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L을 구하게 되고 그 X를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공통연의 길이를 구할 때 이 점을 A라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면 결국 너는 선분의 AB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AB의 길이를 구할 때 지금 흐름을 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 후 피타를 돌릴 거 아니야. 피타를 돌려서 x를 구한 다음에 두 배 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2x를 구할 거야. x만 구하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시작을 이렇게 해야 돼.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려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이거를 구해야지. 공통연의 방정식. 노멀하게 그냥 x제곱 y제곱으로 출발하는 두 원 그랬으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냥 공통연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해. 구한 다음에 이제 피타를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거 하나만 추가된 것 뿐이죠.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추가된 것 뿐이니까 그거만 좀 연습하시면 큰 지장이 없는 그런 패턴입니다. 6번까지 했는데도 지금 끝이 안 나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7번부터 시작이에요. 7번. 하지 말까요? 몇 번까지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시나리오를 짜고 오는 거 같니, 니네 혹시? 네. 수업을 할 때 시나리오 안 짜고 와요. 그 반 아이들의 구성원이랑 반의 사인에 따라서 달라. 통화는 안 와서. 네. 없어요? 중에 하나 만드세요. 하나 만들어 아무거나 써요. 그러면 되죠. 네모 8번인가 이제? 7번이에요? 원과 접선. 머릿속에 그 매번 그려져 있어요. 매번 그려져 있는데 밤마다 이렇게 던지는 게 달라. 계속 나는 고민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건데 알라나 모르겠어. 자, 원과 접선. 아이고야. 첫 번째 방법. 원답게 푼다. 원답게 푼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고 딱 이걸로 푸는 거예요. 접선의 원칙을 보는데 원답게 푼다. 가장 많이 쓰고
원 문제라면 이렇게 푸는 걸 추천해. 이게 가장 난 좋은 풀이 방법이라고 생각해. 모든 문제가 다 풀려. 참 좋지. 두 번째. 얘는 그 뭐랄까? 최후의 수단이랄까? 장점은 있어. 범용성은 있어. 범용성이라는 얘기는 하여튼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야. 원에도 적용이 되고 포물선에도 적용이 되고 하원도 되고 뭐 쌍곡선도 되고 아주 유용한 거죠. 그럼 이런 것들 전부 다 2차 곡선이라고 부르는데 모든 2차 곡선에 다 적용이 돼요. 하다못해 2차 함수에도 적용이 되죠. 썰이 길었는데 이렇게 할 생각이야. 별거 아니야. 아까 설명했었어. 원이 있고 접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접점이 하나밖에 없잖아. 교점의 x좌표 하나밖에 없죠. 아, 현우 일어서서 막 하시 해주네요. 멋있네, 쟤. 이렇게 멋있지. 자, 이 원의 방식을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출발하게 되는 x와 y에 관한 2차식인데 x제곱의 개수랑 y제곱의 개수가 같게 되는 그런 식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교점의 x좌표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연립할 것 같지 않니? 왜냐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연립을 해야 되잖아. y를 죽일 거잖아. y를 여기다 넣고 제곱을 했다고 생각해봐. x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 되지? 그냥 2차 방식으로 바뀐다. 됐네. 2차 방식으로 바뀌는 순간 교점의 x좌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희 판별식이야. 이렇게 푸는데 이게 계산이 들어올 때가 많아. 지선이 이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막 이렇게 막 치에 이렇게 붙어버리잖아. 이거 제곱하려면 항이 3개짜리 제곱해야 돼. 그래서 최후의 수단이야. 정 모르겠으면 모를까 애지간하면 하지 말자. 근데 하는 방법은 없어야 되니까 저게 두 번째고. 좋아요. 세 번째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접선을 구할 때 기울기가 m 정도로 주어진 경우가 있대. 공식이 제일 편해. 따라잡을 수가 없어. 공식이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해. 공식을 이해하는 게 좋겠지. 자신 있잖아요. 이런 공식을 잘하잖아요. 원이 있는데 직선의 기울기가 m이래. 근데 이 공식은 중심이 원점인 원에서밖에 적용을 못해. x제곱 더하기 평행 이동하는 건 약간 식의 형태가 달라. r제곱이 있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 그러면 일단 결론부터 그 얼굴을 좀 봐줘요. 이게 원이에요. 기울기가 m짜리 접선이 있대요. 여기 하나 있지. 여기 하나 또 있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또 있잖아.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몇 개 나오니? 2개. 그렇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m인 접선은 어쨌든 직선이니까 y는 mx로 출발할걸? 나도 직선인데요? 그랬으니까. 몇 개 나온다고? 2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 나오잖아. 이렇게. 2개 나오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됐지? 그 다음에 뒤가 뭐냐면 원 다르고 타원 다르고 쌍곡선 다르고 포물선이 달라. 여기 있는 식이. r 루트 1 더하기 m제곱. r 루트 1 더하기 m제곱. r 루트 1 더하기 m제곱. 뭐라고요? r 루트 1 더하기 m제곱. 다시. 뭐라고요? r 루트 1 더하기 m제곱. 일단 얘부터 들게. 증명 좀 있다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7이라는 원이 있대. 기울기가 3짜리인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시작하는 거야. 알았다. y는 3x로 출발. 2개 있음.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7이죠. 루트 1 더하기 m제곱이니까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3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0이랑 7을 곱하는 거니까 루트 70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죠? 공식보다 빠른 게 없다. 이게 일단 압승이야. 이게 압승인데 왜 그런지 알면 되겠지? 지울게. 증명. 어떻게 증명할 생각이냐면 y는
mx 플러스 k라는 직선이라고 두고 기울기가 m짜리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k가 네가 됨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지금 할 생각이야. 이렇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접선인데 y는 mx 플러스 k라고 두고 여기 있는 k가 r 루트 1 더하기 m제곱을 밝히자야. 근데 중심이 원점이었으니까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이용. 이걸 이용하면 되겠지. 아 물론 이렇게 해도 된다. 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너를 대입해. 2차 방식이야. 비각방 이래도 돼. 하지 마. 해보자. 일단 음함수 형태로 써야지. mx 빼기 y 더하기 k는 0 이라는 직선이 있어. 너랑 원점 사이의 거리가 중심이 원점이니까요. r이 양수라고 할게요. 반지름 r이에요. 그랬대. r은 양수래. 그러면 x 계수의 제곱, y 계수의 제곱이 있고 루트를 걸고 식을 그대로 쓰는데 빵빵을 대입하면서 빵빵 날라가지 k가 있는데 절대값을 걸었어. 걔가 r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절대값 k가 r 루트 1 더하기 m제곱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 k값이 두 개 나오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더하기 m제곱. 서술형에 등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k가 이니까 k 대신 이걸 꽂으면 되고 이걸 꽂으면 d가 되고. 이걸 끝. 외워. 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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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는 mx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더하기 m제곱. 의심이 또 드는 게 아니 원이 중심이 원점인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 중심이 뭐 3,4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또 봐야 되거든. 잠깐 아래만 지울게요. 얘를 확장해보자. 얘는 중심이 원점일 때의 접선이었잖아. 확장해보면 원이 있는데 이 A, B냐? 자 멀리에 반지름은 똑같은데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이 원이 있었대. 얘를 막 온 거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서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A 뭐야 시작 R이 원이 됐다고 치자. 이렇게 치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뭐였냐면 여기서의 공식이었어. 여기에 접하는 접선인데 기울기가 M이었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접하는 접선인데 안 평행하네. 봐줘요. 기울기가 M 접선. 우리는 이걸 구하러 지금 갈 생각이야. 이걸 구하러. 그럼 원래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사용하려면 얘를 다시 이쪽으로 백시켜야지.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내린 다음에 접선을 구한다? 잘 들어야 돼. 접선을 구해놓고 다시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냈겠지. 그럴 거 아니야. 왜냐면 원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으면 접하는 점이 여기였다고 쳐봐. 여기를 하트라고 쳐봐. 얘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올라가는 게 똑같았을 거 아니야. 괜찮아? 그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말은 X 대신에 X 빼기 A를 대입하면 되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는 말은 Y 대신에 Y 빼기 B를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 배워 되는 거니? 어떻게 되니? 안 되니?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다. X, Y가 있어. 이렇게. 얘를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고요. Y축으로 B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어요. 이 점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프 모양 현상 유지가 되겠지. 이렇게. 여기는 좌표를 보면 이게 X 더하기 A가 되고 Y 더하기 B가 되는 좌표가 그렇잖아. A만큼 B만큼 옮겼으니까. 좌표는 X 더하기 A가 되고 Y 더하기 B였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는 관계식을 구하라는 얘기는 너의 X좌표와 너의 Y좌표 사이 관계식을 구하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식은 스몰 x와 스몰 y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y는 fx 이랬을 거야.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라지 x와 라지 y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잘 들어요? 라지 y는 f의 라지 x 이런 식이었을 거라고. 근데 뭘 할 거냐면 왼쪽을 가지고 오른쪽을 끌어내볼게 이런 얘기잖아. 다시 왼쪽을 가지고 오른쪽 식을 찾아볼게 이런 얘기지. 근데 왼쪽은 스몰 x 스몰 y에 대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걸 써보면 스몰 x 더하기 a는 라지 x, 스몰 y 더하기 b는 라지 y 이랬단 말이야. 여기서 스몰 x는 있어요. 스몰 x는 라지 x 빼기 a가 되지. 근데 여기서 스몰 y는 라지 y 빼기 b가 되지. 이렇게 얘를 꽂아. 이렇게 얘를 꽂아. 이렇게 스몰 x 대신에 널 집어넣고 스몰 y 대신에 널 집어넣는 거니까 라지 y 빼기 b는 f에다가 라지 x 빼기 a 이렇게 바뀐다고? 근데 어차피 라지 x가 정역이니까 그냥 스몰 x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따라서 y 빼기 b는 f의 x 빼기 a로 결론을 내게 된다고. 최종 결론이 뭐냐면 원래 있는 식이 있는데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으면 x 대신에 뭐 집어넣는다고? x만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으면 y 대신에 뭐 집어넣어? y-b 그렇게 한다는 거지. 아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야 네가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 대신 x 빼기 a를 대입할 거고 y 대신 y 빼기 b를 대입한다고 그랬잖아. 실제 식이 그렇다. 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중심을 생각하지 말고 원점이었던 중심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봐. x 대신에 뭐 집어넣으라고? x-a y 대신에 y-b 넣어봐. 그러면 x-a의 제곱 y 대신 y 빼기 b의 제곱 반지름에 바뀔 일은 없잖아. 평행이동 해도 이렇게 되는 거지. 중심에 a, b가 되지. 그러니까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설명해도 되고 그냥 중심의 좌표 반지름 설명해도 되는 두 가지가 다 된다는 뜻이야.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해봐.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a, b였을 때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 하면 결국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죠? 여기에 있던 거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축으로 x 대신에 x 빼기 a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빼기 b 대입하면 되지. 따라서 이렇게 된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1 더하기 n제곱으로 써도 좋다. 평행이동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중심이 그러니까 원점이 아니어도 쓸 수 있다는 소리야. x-2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제곱이 있고 너는 7이라는 원이 있는 거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식을 구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쓰면 돼. 보이는 대로. 통째로 그냥 쓰는 거지.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 m x 통째로 쓰는 거지 이렇게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7이잖아. r 루트 1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이렇게 쓰면 끝이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여기까지 기억해 보세요. 메모하시고. 결국 원답게 푸는 것을 이용해서 공식을 유도한 건데 공식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원답게 풀면 돼요. 점과 직선의 거리가 반지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줄겨 주어진 경우는 공식을 쓰기 좋다. 줘도 될까요? 지금 할 거 좀 어렵다. 좀 어려워. 왜? 아니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미리 딱 해서 뭔지. 야, 근데 나 니네 마스크 벗은 거 보면 못 알아보는 거 아니냐? 여기 위에는 되게 익숙한데 여기 아래가 잘 모르겠어. 뭐? 이렇게 말하니까. 해자? 마스크 피해자. 벗는 게 훨씬 더 예쁘다는 거군요.
엔찬이 마스크 벗으면서 우주소리 날. 우주선이요? 아, 네. 걸그룹? 네네. 거기에 하지 말라고. 아, 내가 멤버를 잘 몰라요. 거기. 먼저 알아볼게요. 알아볼게요. 4번이냐? 동그라미? 4번 맞아? 접점이 주어진 경우 이것도 공식이 제일 빠르다. 그러나 유도 과정 적용은 돼. 또 증명 다 해야 돼. 어우 씨 어떻게 해? 귀찮아서 해.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중심이 원점인 걸 기준으로 해보자. 접점이 주어진 경우니까 여기는 이 접점의 좌표를 A라 하고 x1, y1이라고 한 다음에 접선의 방식을 만들어 보재. 이게 결론은 되게 쉽다.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가 않아. 일단 이거를 다 찢어. xx로 분리, yy로 분리, r제곱. 할 수 있지? 분리해 놓고 나서 접점은 혹시 원위의 점 아니니? 원위 점이니까 집어넣어라. 하나씩. x 안에 이거 집어넣고 y 안에 집어넣어. 그럼 최종 결론이 x1에 x, y1에 y, 너는 r제곱. 이게 결론이야. 그만 외워지지. 이게 결론이야. 예를 들어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 위의 점 3,4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해 이랬다고 치자. 그럼 볼 거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오 xx 치죠. y 찢지 25래. 얘는 원위의 점이었지. 3을 x 대신 하나에 집어넣고 4를 y 대신 하나에 집어넣어. 따라서 3x 4y 25 이렇게 쓰는 거야. 간단하죠?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좀 피곤해요. 여러 가지 뭐 증명 방법이 있는데 잠깐 지우고 좀 해볼게. 1학년 눈높이에 맞는 증명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 이게 미분으로 증명할 수도 있거든. 근데 1학년 눈높이에 맞는 증명이 훨씬 더 중요해 보여서 꼭 알았으면 하는데 좀 피곤해? 조금 피곤해. 중심이 원점이잖아. 일로 연결하면 얘는 수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노란색 직선이거든. 그 노란색 직선의 방식을 구하려면 기울기랑 지나는 점만 알면 되는데 일단 점이 항상 있어 여기에. 소명이 있잖아. 접점은 직선의 점이기도 하니까 결국 기울기만 구하면 되지. 기울기만 구하면 돼. 가만 있어봐. 수직이니까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만 알면 역수치하고 부호박하는 순간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된다고. 그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너랑 너 사이의 이제 기울기니까 x1분의 y1 하면 되겠죠. 이게 되지? 거기에서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치하고 부호 바꾸면 되죠.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y1분의 x. 발음이 막 세네. 쓸만하지. 갑니다. y는 기울기 마이너스 y1분의 x 이걸 쓰고 x1 자 x1이잖아. 이렇게 이걸 쓰고 지난점이 너니까 x 빼기 x1 더하기 y1이라고 쓰면 직선의 방식 작성했지.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난점이 있으면 x 빼기 x1 더하기 y1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기울기 m이라고. 또 까먹은 거지.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 a, b인 직선의 방식을 구해. 그러면 y는 m에다가 x 빼기 a라 쓰고 더하기 b 이렇게 했잖아. 기억나 이제? 기울기가 너고 지나는 점이 너니까 이렇게 썼지. 오케이? 써놓고 나서 이제 y1을 곱하면 y1의 y 마이너스 x1에 x 빼기 x1 끝까지 잘 봐야 돼. 더하기 y1의 제곱이야. 그래서 전개한 거를 넘기면 x1의 x, y1의 y 이쪽 전개해보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지. 이렇게. 이거 해놓고 멍 잡는 애들이 많아. 다 했는데 씨 알제곱 어딨어요?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 근데 말이야. 이 접점은 원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 한번 따라해봐. 원 위의 점. 원 위의 점. 대입법 성립하겠지? 원에다가. 저대로. x1의 제곱, y1의 제곱, 너는 r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r제곱 이렇게? 됐죠? 이렇게. 질문 끝이에요. 이 증명 과정 안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접점은 원위의 점이니까 대입할 줄 알아야 돼. 그 직선의 방식을 구할 때 지나는 점과 길게만 알면 되는 거니까 걔를 가지고 해야 해. 요거를 좀 알았으면 해. 된 거죠? 그럼 이제 원점이었을 때는 저렇게 하는데 원점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느냐를 또 봐야 되잖아. 지워. 아하. 이렇게 여기가 A, B라는 중심이 있고 접선이 있는데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요. x1, y1으로 주어졌죠. 반지름 r이라고 할게요. x-a의 제곱, y-b의 제곱, 너는 r제곱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중심이 원점이 아닌 a, b고 반지름이 절대값 r이 원이 있는데 이거 위에 점이죠.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 뭐 이럴 수 있잖아. 중심이 먼저 아닐 수 있지. 그것도 방식이 똑같아. 찢어. 졸리. x 빼기 a, x 빼기 a로 만들어 놓고 y 빼기 b, y 빼기 b로 만들어 놓고 너는 r제곱이라고 뜬다. 첫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원위의 점이 분명하니까 x 대신 하나 집어넣고 y 대신 하나 집어넣어서 해보는 거야. 또 끝. x1 빼기 a 하나만 넣는 거예요. 둘 다 넣지 마세요. 하나만 넣어요. 하나만 넣었죠. 둘 다 넣으면 안 돼요. 이렇게 x랑 y가 하나씩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x와 y가 하나 1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너는 결국 직선이고 그 직선이 뭐냐면 접점이 젖을 때 직선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평행이동한 모습도 보이기는 보여. x 대신에 x 빼기 a를 넣었고 y 대신에 y 빼기 b를 넣은 그 모습이 보이긴 보여. 근데 여기까지 같이 이제 빼기 a라는 좀 귀찮은 거지. 증명은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요.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겠구나.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이거 기준으로 보면 x1 빼기 a분의 y1 빼기 b 이렇게 했죠. 여기를 가지고 기울기를 끌어내요. 이거는 개요만 설명할게. 기울기가 역수치하고 보호 바꾸면 되잖아. y1 빼기 b분의 마이너스를 달고 x1 빼기 a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요. 곱해서 마이너스를 대야 되는 거니까 역수치하고 보호를 바꿨어요. 그럼 기울기가 있는 상태에서 지나는 점이 넣으니까 직선의 모션 만들자. y는 y1 빼기 b분의 마이너스 x1 빼기 a가 되고 지난 점이 넣으니까 x 빼기 x1 더하기 y1이라고 써요. 이렇게 써낸 다음에 추가적으로 원의 방식에다 대입하면 성립할 거잖아. x1 빼기 a의 제곱 좀 복잡해 있는데 y1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이 두 개를 믹스해서 풀면 이게 나와요. 좀 복잡해요. 흐름은 아까랑 똑같죠? 흐름은 아까 똑같은데 변수가 좀 많아서 이게 증명을 시키면은 안 할 게 분명하므로 그냥 이해 문제, 암기 문제. 그렇죠? 이렇게. 얘는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를 들어보면 좋아요. 뭐 이렇게 많아. 원 연구들을 이렇게 많이 해봤고 왜 그러는 거야? 어떤 거야? x-1의 제곱이 있고 y 더하기 2의 제곱이 있대요. 뭐 할까? 2하고 1 할까? 2하고 1을 하면 1 더하기 9니까 10이 되겠네. 그렇게 위에 점 2,1에서의 직선의 방식을 구해 이랬다고 치자. 그럼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찌죠?
y 더하기 2죠. 너는 10이라고 했죠? 하나씩 넣어요. 이렇게. 너는 2를 집어넣으면 1 되는 거니까 x 빼기 1. 1을 집어넣으면 3 되는 거니까 3에다 y 더하기 2. 너는 10. 그러면 땡이에요. 인 거야. 됐죠? 공식이 제일 편하다. 유도하는 방법도 중요하니까 같이 기억하자. 네 번째고요. 원밖에 안 돼. 제일 많이 나와요. 원밖에 안 되는 이루어진 경우. 실제 가치죠. 지금 내가 설명한 모든 방법으로 다 풀려요. 원답게 푸는 방법, 한 배씩 D가 0, 그 다음에 뭐 기울기를 M이라고 설정해서 공식 쓰거나 저점의 좌표를 설정해서 공식 쓰거나 다 되는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지금처럼 푸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3,4가 있고 아니면 거 아니야. 거기에 있는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랄까 1 정도 할게. 원밖에 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이렇게 접점이 있겠죠.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하래. 접점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보는 거 어떨까? 너를 접점의 좌표를 스스로 x1, y1이라고 두자. 할 수 있죠? x1, y1이라고 두자. 그럼 만약에 x1하고 y1만 찾으면 이 접선 구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지 않니? 이것만 찾으면 찢은답 하나 넣고 찢은답 하나 넣으면 땡치는 거 아니야. 됐죠? 그러니까 이것만 찾으면 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찾을 거냐? 어떻게 찾기? 찾는 거죠. 일단 접선의 좌표를 놓고 시작했으니까 접선의 방식을 만들어 보면 x1 x, y1 y, 너는 1 만들었죠? 이게 파란색 직선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그걸 지난데 3,4를 지난다며. 그 직선이 하필 3,4를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지? 그랬으니까 대입해. 괜찮아? 대입하게 되면 3x1, 4y1, 너는 1이라는 식을 얻었어. 그러니까 x1, y1에 대한 식 하나만 더 끌어내면 연립방식 풀면 되는 거야. x1, y1 구하면 되기로 했으니까. 식이 바로 보여요. 접점은 어디 위에 점? 원위의 점. 그러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을 만족할 거야. 연립방식. 연립방식을 풀면 접점이 나오겠지? 접점이 나오면 지세를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됐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설명할 거다. 근데 그것만 있나요? 뭐 그렇지는 않아. 이렇게 풀어도 되네. 기울기를 m이라고 해. 원답게 그냥 풀어볼게.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3,4를 지나는 기울기가 m인 직선을 하나 만들어. 그 y는 m에다가 x-3 플러스 4.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요. 그랬으니까 반지름이 여기가 1일 거라고 하면 되지. 음악 걸로 써. mx 빼기 y 빼기 3m 더하기 4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걔랑 중심 0,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1 이거 풀면 돼. 그러면 x계수의 제곱 y계수의 제곱에 루트를 씌우고 빵빵을 때려넣으면 마이너스 3m 더하기 4가 있고 절대값을 걸면 그게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m을 또 구할 수 있어요. 3m 마이너스 4의 절대값 루트 m제곱 더하기 1 제곱해서 풀면 m 값이 나오겠지. 뚝딱뚝딱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연습해보듯 한번 해봐요. 이렇게 연습해보듯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6번이요) 지금 얘기한 이 얘기를 x1하고 y1만 구하면 끝나는 거였었잖아. 접점의 적점만 구하면 끝나는 거였는데 이 얘기를
이걸로 구할 수도 있어. 이제 집에 가자. 이것만 하고 가자. 극산의 방정식. 50분이나 벌써. 근데 끝날 거야. 속상해하지 말고. 될 거야. 이거를 1이라고 할게. 똑같은 상황. 3,4가 있어. 극선이 뭐냐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하나 만들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하나 만들면 접점이 두 개가 있지 않니? A하고 B. 보여요?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을 극선이라고 해요. 얘가 극선이에요. 이렇게. 이 극선의 방정식을 찾는 것이 관건인데 이것 좀 할만해. 여기가 x1, y1이라고 하고 여기를 x2, y2라고 해. 요 접선은 이렇게 생겼지. 이 방정식을 요거라고 했으니까 x1, x, y1, y 너는 1 이랬겠지. 그 다음에 얘는 접선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 보면 접점이 얘잖아. x2의 x, y2의 y 너는 1 이걸 만족하겠지. 근데 스타라는 직선과 하트라는 직선이 전부 다 6일 지났는데 3,4를 지났는데 두 개 모두 동시에 그렇대. 그러니까 너는 x 대신 3을 집어넣고 y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4y1은 1 이렇게 되고 x 대신에 3을 집어넣고 y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4y2가 돼서 1을 만족하는데 얘를 동시에 만족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시피 점이 두 개 있으면 직선은 유일하게 딱 한 개 결정되는 거 아니니? 두 점을 위해서 한 개밖에 없잖아. 근데 얘는 어떤 특정한 식에다가 x 대신에 x1을 집어넣고 y 대신에 y1을 집어넣고 얘는 어떤 특정한 식에다가 x 대신에 x2를 집어넣고 y 대신에 y2를 집어넣는 것 같지 않니? 같은 식인 것 같지 않니? 그 식이 뭐냐면 얘야. 3x 더하기 4y는 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얘는 x1, x2를 집어넣고 얘네 x1, y1을 집어넣고 x2, y2를 집어넣었다는 소리잖아.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직선은 x1, y1도 대입하면 성립하고 x2, y2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x1, y1과 x2, y2 두 개를 모두 지난 직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결론은 얘인 거야. 극선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고 접점을 연결한 극선의 방정식은 마치 이 새끼를 접점처럼 생각해서 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말이 되는 게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하고 이 접점 찾는 게 어려움이 없는 거지. 연립하면 되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하면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올 거 아니야. 됐죠? 접점을 찾는 건 아까처럼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처럼 해서 쳐도 되고. 극선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숙제는 몇 페이지까지였더라? 일단 보내드릴게요. 1098까지 999번부터 1098번까지 그렇게 해주는 게 다음 시간까지 가져야겠네요.